어쩌면 지금 당신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은 평생 원수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 마음속에 오래 묵은 상처를 가장 먼저 비춰주는 거울 같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며 밥상 앞에서도 서로의 눈빛을 피하게 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같이 숨 쉬는 것도 버겁고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관계. 정말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사람과 왜 하필 지금의 배우자와 평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2 정혜준님. 젊을 때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아내와의 관계는 평생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서로를 향해 상처나는 말들이 날아갔고 식탁은 늘 얼음장 같았으며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준님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하필 이 사람일까? 나는 왜 이 외로운 결혼을 선택했을까? 그는 배우자를 볼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 알 수 없는 답답함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혜준님이 평생 풀지 못한 이 질문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한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고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그 배경과 반복되는 상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단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힘든 사람과 부부로 만나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배우자라는 거울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 사람 앞에서만 왜 이렇게 예민해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말도 배우자에게 들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아플까? 사실 많은 부부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부부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돈, 성격, 생활 방식이 아니라 바로 감정적 상처의 누적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과거에 묻어있던 감정이 그대로 겹쳐져 반응하는 것이죠. 정혜준 님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묵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특정 부분을 건드리면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가슴이 꽉 막히고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하면 혜준님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자동처럼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늘 인정받지 못해 느꼈던 서러움, 집안 형제들 사이에서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아내의 한 문장과 함께 그대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 속 깊은 곳 어딘가에 쌓여있던 오래된 감정에게 반응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따로 있어도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상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부부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가장 약한 감정을 서로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고 넘길 수 있는 감정도 배우자에게는 숨기지 못한 채 그대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도 깊은 상처로 느껴지고 오해가 반복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혜준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혜준님은 오랜만에 집안일을 도우려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나가며 "그것도 똑바로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갑자기 숨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는 큰 의도가 있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혜준님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늘 "너는 왜 그러냐는 말을 듣던 기억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수세미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질까? 그는 그날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마음 어딘가에는 건드리면 아픈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처의 출처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자리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반응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처의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 순간 우리는 배우자를 원망하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 즉시 되받아치기 전에 3초만 숨을 고르는 겁니다. 이 짧은 멈춤이 관계를 뒤흔드는 말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상처는 어디서 왔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깨어난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죠. 정혜준 님도 이 연습을 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비난처럼 들리는 말을 할 때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픈 것은 과거에 내가 반응하는 거야. 아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억이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나만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나요? 정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감정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이상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통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그때부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부부관계의 상처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순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고통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주하지 않은 감정의 그림자가 자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데 왜 배우자 앞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폭발할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서러움이 밀려오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리는 순간 말입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부부 갈등의 상당수는 현재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재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자주 무시당했던 사람은 작은 말에도 쉽게 불안이나 분노가 올라올 수 있고 혼자 책임을 짊어져 왔던 사람은 사소한 비난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배우자는 새로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던 그늘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 김성애님은 결혼 35년 차입니다. 그녀는 늘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조금 건조하게 해도 식탁에서 한숨을 쉬어도 TV만 보고 있어도 왠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희님은 늘 방어적으로 말했고 남편은 점점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희님이 민감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성희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안 문제를 불평하며 어머니에게 예민하게 굴었고 어머니는 늘 조용히 참았습니다. 성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이 무심하게 보이기만 해도 어린 시절의 불안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희님은 자신의 반응을 적어보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잠깐만 나 좀 쉬자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자동처럼 섭섭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멈추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불안함. 하지만 과거 기억이 떠오르는 것일 수도.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눈앞에 글로 보이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의 감정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해결법은 감정의 뿌리찾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한지, 왜 상대의 말에 불쾌함이 치밀어 오르는지, 그 느낌이 처음 생겼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과거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있는 상처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희님도 자신이 남편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겪었던 무력감과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관계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하십니다. 내 감정의 뿌리를 찾는다고 해서 남편이 달라지나요? 상대는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감정 반응이 바뀌면 상대의 반응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서로의 감정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분해지면 상대도 차분해지고, 내가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의 방어도 약해집니다. 이런 관계의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성희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바로 공격으로 연결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을 몇 번 반복하자 남편도 점차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 중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성희님이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니 남편 역시 더는 긴장하며 반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배우자가 만든 새로운 상처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있던 감정의 그림자가 배우자라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음의 변화는 부부 사이에 오래도록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풀어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계를 바꾸기 위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인연의 흐름은 결국 마음의 파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그 속에서 익숙한 감정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비난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까? 라고 묻지만 사실 그 인연의 핵심에는 늘 내 감정의 주파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쳐있고 쇠약할 때는 상대의 말 한마디도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고, 내가 불안하면 상대가 평소 하던 말도 공격처럼 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이 단단하고 편안할 때는 상대의 거친 말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관계의 풍향계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한 연구에서 중장년 부부의 관계 안정도를 조사했는데 흥미롭게도 배우자의 성격보다 한쪽의 마음 안정 수준, 이 갈등의 빈도와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라앉아 있을 때 관계 전체의 에너지도 함께 안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관계는 둘이 만드는 것 같지만 흐름을 움직이는 힘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74 박명수님은 늘 아내와 불편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명수님은 그때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또 TV만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그날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 사람과 있으면 늘 억울하고 초라해질까?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어느 강연을 들었고 그 말 한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상대가 바뀌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진다. 그는 이 문장을 붙잡고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말 한마디를 내 안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TV만 봐요? 라고 말하면
이전에는 비난으로 들렸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해보는 것입니다. 아내도 외롭거나 지쳤나 보구나.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불안한 걸지도. 이 단순한 해석의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똑같이 투덜거리며 지나가도 명수님은 억울함이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피곤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더니 아주 작게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나요? 배우자는 그대로인데요. 정말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늘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분노를 내면 상대도 방어하고 내가 차분하면 상대도 조금은 차분해집니다. 흐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도 자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명수님의 변화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명수님의 반응이 바뀌자 아내의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한 사람이 먼저 변하면 반드시 그 변화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과거 상처의 렌즈로 보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내 안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올라온 오래된 기억인지 구분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는 출발점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감정 자각입니다. 인연의 흐름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뀔 때 달라집니다. 마음의 파장이 바뀌면 관계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오래된 긴장도 결국 한 사람의 작은 마음 변화에서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겪는 부부 갈등은 서로를 벌하기 위해 찾아온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과 상처를 드러내어 성장하도록 돕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역설적으로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던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처를 통해 결국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부부 인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가 갈등을 겪는 주요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우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아픈 마음을 숨기고 참지만 나이가 들수록 숨겨둔 감정의 짐이 무거워져 결국 배우자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했던 감정과 오래된 상처가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 최동진님과 70 윤미경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45년 차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진님은 아내가 늘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느껴서 불만이 가득했고, 미경님은 남편이 말이 너무 없어서 늘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성격 차이처럼 보였지만 사실 두 사람의 갈등 속에는 각각의 결핍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진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칭찬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왜 그것도 못하냐라는 말을 하면 깊은 상처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미경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방치 속에서 자라 늘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기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확인과 다정함이었지만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과 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각자가 치유받지 못한 결핍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미경님이 저녁을 준비하다 남편에게 그릇 좀 옮겨줘요 라고 말했는데 동진님이 대답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미경님은 가슴 한가운데 외로움이 솟구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진님에게는 그저 바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뿐이었는데 아내의 눈물을 보고도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갈등은 종종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건드리는 감정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 두 사람은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기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인정하는 것.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외로웠어. 그 말이 나에게는 무시처럼 느껴졌어. 이렇게 서로에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기였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표현하기였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요구, 필요를 한 문장씩 말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결국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표현하고 인정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점차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은 강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온기와 진심에는 서서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동진 윤미경 부부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색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님이 조용히 나는 요즘 너무 외로워라고 말한 날, 동진님은 그 말을 처음 듣는다는 듯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서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늘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 말이 무섭게 들릴 때가 많았어. 이 한 문장이 두 사람의 마음속 막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는 순간 오해의 벽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부부 갈등은 서로를 벌하기 위한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드러내어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입니다. 서로가 부딪히는 지점은 사실 서로가 가장 치유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 지점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성장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와 부딪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결국 모든 인연이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투가 문제고, 성격이 문제고, 태도가 문제라고 말이죠.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해본 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배우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은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상처가 됩니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결국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모습은 결국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혼자 사는 65 조희정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희정님은 늘 말이 많았습니다. 희정님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남편은 희정님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상처만 쌓여갔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후 처음 몇 달 동안 희정님은 남편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했을까?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나에게서 보였던 모습은 내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내 마음의 그림자는 아니었을까? 희정님은 어린 시절 표현을 잘하지 않는 부모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면 혼났고 슬프다고 말하면 약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말로 쏟아내는 대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을 키우며 자라야 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직접 말하지 못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숨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로 그 감정의 결핍을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무뚝뚝함과 거리감은 사실
희정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고립감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남편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희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배우자로 들어왔는지, 그 사람은 내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온 사람인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연의 거울을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7일 마음 돌봄 실천입니다. 이 실천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불편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 올라온 내 감정이 어떤 표정을 띠고 있었는지 적어봅니다. 분노였는지, 억울함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이름 붙이는 연습만 해도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지 않는 3초 연습입니다.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이 감정 버튼을 눌렀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분노가 확 올라오는 불길을 가라앉히고 그 이면의 진짜 감정을 바라볼 여유를 줍니다. 조희정 님도 이 연습을 통해 남편의 무뚝뚝함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발견했고 그 순간 남편을 향한 분노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연습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일 한다고 달라지나요?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요. 이 반론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연습의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을 조금씩 다듬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의 공기 역시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연의 흐름이란 결국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과 밝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할 때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상처를 피하려고 할 때는 괴롭지만 상처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인연의 고리는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배우자와 겪는 갈등은 결코 단순한 싸움이나 성격 차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혜준 님처럼 오래된 상처가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기도 하고 김성애 님처럼 과거의 불안이 현재의 관계 속에서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박명수 님은 자신의 마음의 파장이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고 최동진 윤미경 부부는 서로의 결핍을 드러내며 오랜 갈등 너머의 이해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희정 님은 결국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랜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5개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부 사이의 고통은 결코 나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온 인연이라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칼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듯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속에서 한 번쯤 멈춰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고통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인연은 지금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는 싸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바라보는 공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인연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열리면 관계의 공기는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쩌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작은 울림으로 닿았길 바랍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그 인연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한 번쯤 눈을 감고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평생 미워하기만 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오기도 하니까요. 인연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 더 따뜻한 평온이 깃들기를, 그리고 오래된 상처 위로 작은 빛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숫자 1만 살짝 찍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7을 눌러주세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이 채널은 늘 곁에 있겠습니다.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